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땅에 건물을 꽉꽉 채워서 고층으로 지으면 도시가 너무 빽빽하고 보기에 답답하겠죠. 전기와 수도 쓰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건물 크기를 제한하는데 그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30%라면 내 땅이 100평이라도 그중에 30평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가 용적률 제한이 200%인 땅 100평에다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바닥 면적을 다 합쳐서 20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 20평짜리 10층을 올릴 수 있겠죠.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요. 새 아파트를 높게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분양해야 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고한 대로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나서 총 376조 원,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를 위해서인데요. 네, 그만큼 또 채무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살림살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필요한지 기획재정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춘섭 예산총괄 심의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이상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5%가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네. 이와 함께 또 서민들 민생 안정을 위하고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또 지난번에 왜 세월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안전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나 SOC 투자 등 네. 민간 부분에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하고요. 창조 경제와 같은 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첫째 이제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4조 3천억, 14.3조로 늘렸어요. 네. 한 1조 원 수준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SOC 투자도 내년에 24.4조 원입니다. 7천억 정도 늘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 투자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늘렸는데요. 네. 중소기업 정책 금융 자금을 보면 5조 원을 늘렸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재령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3년간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느는 기업을 가재령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500개에 대해서 신규로 500개를 선정해서 융자 자금이나 마케팅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격려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경제, R&D 이런 관련 예산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판교에 네. 한국형 실리콘밸리 형태의 창조경제 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늘렸고 R&D 예산도 내년에 한 6% 정도 증액했고요. 네. 그러면은 안전에 쓰이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나요? 예, 안전 관련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안전 예산이 12조 4천억 수준인데 내년에는 14조 6천억으로 한 18% 네. 대폭 늘렸어요. 대폭 늘렸고 또 지난번에 진도에서 강원도 헬기가 구조 활동하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슴 아프게도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년에 강원도 헬기를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민생 부분을 위해서 더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으세요? 민생 중에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좀 역점을 뒀습니다. 네. 제가 신규 사업을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내년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네.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96만 가구에 대해 10만 원씩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에서 월 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또 신규 도입합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이렇게 자금을 불입을 하면 3년간 적립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앞에 말씀하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바우처로 받아서 쓸 수 네. 있게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 또 그다음에 두 가지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을 함으로써. 비정규직하고요. 네.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 효과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보고도 하는데요. 하시고요. 이제 제도 네. 시행 과정에서 신규로 하는 거니까 예. 잘 제도를 디자인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디 쓰는지 봤더니 원래는 줄인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건설하고 시설 투자, 예. SOC 부분을 원래는 줄인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 SOC가 7천억이 늘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SOC 투자는 그 고속도로나 국도 뭐 지방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줄여왔었는데 이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세월호가 사고가 난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이게 요구가 많아갔고요. 투자 네. 확대 요구가. SOC 예산이 7천억 늘었는데 안전 SOC만 8천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위험도로를 이렇게 바르게 펴는 사업이나 노후한 이 낡은 교량을 고치는 이런 안전 SOC가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SOC 예산 중에. 네. 거기에서 8천억을 늘리고 이제 나머지 SOC는 1천억을 줄인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SOC 투자가 경기 활성화 효과가 예. 크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니까. 네. 또 지방에 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금년에는 줄였고요. 또 네. 전에는 좀 늘렸고 약간씩 했는데 이번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 그 이후 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 때문에 네. 늘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쓸 돈이 많으니까 예산안을 많이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 부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계에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림하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적자 채무 규모는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재정 수지가 수입하고 지출의 차이가 수지인데요. 네. 그 수지의 차이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수지 개념으로 봤을 때 금년에 이제 GDP 대비 비율이 1.7%인데 내년에 2.1% 조금 마이너스 2.1%, 금년이 마이너스 1.7%고요. 악화되는 걸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조금 느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조금 는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GDP 그것도 이제 GDP 대비 비율로 따지는데요. 네. 그 내년에 35.7%로 되게 됩니다. 금년이 35.1이니까요. 네. 0.6%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 늘게 되고요. 예.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도 언젠가 갚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전하실 계획이세요? 예, 뭐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뭐 일본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일본뿐만이 아니라 예. OECD 평균 개념으로 네.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재정 수지 비율이 OECD 같은 경우에는 3.9%고요. 마이너스 우리보다 크고 국가 채무의 GDP 비율도 OECD 평균이 금년도가 111%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도 대비하고 또 복지 지출도 많이 늘어갈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아껴 써야 되고요. 네. 또 정부에서 세출 구조정 사업 이런 걸 해서 강력하게 재정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적자가 커졌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공약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균형 재정에 대한 얘기는 좀 쏙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맞추시겠다는 걸로 그럼 듣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버는 것도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수익 사업이라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전체 국가의 수입이 네,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업에서 기업 활동하시면서 거의 세금을 내는 조세 네. 수입이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외 수입이라 그래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 같은 거, 기업은행 주식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거 매각하고 금년에도 5% 정도 팔았습니다. 한 3천억 정도. 예, 그런 세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정 계획을 추진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내년에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에서. 근데 이게 5년마다 합니다. 네. 5년 전에 2010년에 예산이 1,800억 원이 들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조사를 하는데 1,100억만 계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나요? 700억을 줄였는데 절감했는데 네, 5년 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을. 네. 전국 모든 가구를. 근데 이제 행정 DB도 많이 갖춰지고 기법도 발전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일부만 부분조사하고 나머지는 DB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700억을 네.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네, 군대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쓰잖아요. 군수품을. 근데 예를 들어 식판. 그 군인들 병사들이 이제 먹는 밥 먹는 식판이 네, 군수품은 10,000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민수품을 민간에서 있는 걸 쓰면 대량 구매를 가능하니까 8,000원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2,000원 절약되게 그렇게 고쳤습니다. 네. 밥이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예. 담배세, 주민세 뭐 얘기들이 많아요. 담배세는 이제 국세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 담배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정부에서는 2조 8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많이 좀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건강 차원. 네. 지금 현재 우리 흡연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예. 특히 뭐 청소년 흡연율도 높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배값을 올리는 거지 세수 정도는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부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 기본적으로 건강을 왜 지금 생각하나 이런 생각은 좀 아니, 드는데요. 그게 올린 지가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담배값을 조금 더 올리면 네. 금연을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늘어나는 그런 수입은 또 그래서 정부에서 금연 사업을 지원하고 또 건강보험을 통해서 흡연자 네. 치료, 암 치료 예. 이런 데 쓰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재정에도 뭐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 담배세 부분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 건강이 목적이다라고 이제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지금 심의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 어쨌든 서민들에게 있는 돈을 가져가서 뭐 국고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왜 예. 더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가지 않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져가느냐는 논란은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담배값을 인상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 1조 정도가 걸리 들어가는데요. 네. 그쪽에 들어가서 국민건강 전체 증진 사업, 그다음에 의료 사업, 또 금연 교육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에 좀 써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게 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에 대한 그런 고려는 정부 내에서는 없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늘리는 게 대폭 예. 경기가 지금 어려워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를 더 죽이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세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 증세는 하시는데. 서민 네. 증세라기보다 이게 금연하고 네. 이제 건강 차원에서 예.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방 재정이에요. 예. 많이들 모자라니까 이제 중앙정부에 많이 손을 내밀게 되고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텐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복지 서비스는 중앙하고 지방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그래 지난해에 이제 중앙하고 지방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원 조정 방안을. 네. 그래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한 3조 원 정도, 3조 2천억 원 정도를 지방에 이전을 해줘요, 재원을. 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추가로 이제 지방이 어려우니까 몇 가지를 또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건지요? 몇 예, 가지 보면 드릴게요. 예. 지방에서 그동안 하던 노인 양로 시설, 네. 장애인 거주 시설, 뭐 정신 요양 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지방에서 100% 네. 했는데요. 예. 이걸 국가가 일정 비율 한 60, 70% 보조하게 네. 이렇게 바꿨고요. 또한 이 안전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에 1,000억을 신규로 넣습니다. 그래서 특수 소방차나 소방헬기 네. 이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고요. 또 지하철도 스크린도 네. 또 내진 설비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예. 내년 예산에 한 90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네. 한 4년간 2,400억 정도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하신 담배값 네네. 그게 인상되면 또 지방으로 한 8천억 정도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살림살이 잘 돼야 되니까요. 예. 예, 규모 있게 잘 짜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 심의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매주 목요일 생생경제 4부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함께 하시고요. 내일 금요기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피케티 한번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피케티가 지적한 것이 소득 불평등 또 양극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 책을 감수하시고 해자를 맡았던 두 분이 바로 출연을 하십니다.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저희가 모셔서 피케티 열풍과 또 이것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힐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세요. 국가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낮에 에어컨 켤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히터 켜는 분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에어컨도 히터도 없었습니다. 추울 땐 외투에 장갑에 꽁꽁 싸맨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운전사는 운전석 밑에 숯불 화로까지 가지고 다니다 차를 훌러덩 태워먹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히터, 우리말로는 난방기입니다. 히터를 처음 만든 회사, 지금은 사라진 미국의 패커드 자동차입니다. 애틋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 1916년 창업자 제임스 패커드가 차 안에서 취해 떨고 있는 부인을 위해 번호식, 이른바 연소식 히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부인을 사랑했나 봅니다. 하지만 휘발유 태우다 보니 화재가 일어나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온수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 중에 명차. 명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브랜드 스토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브랜드 스토리에서 자동차 브랜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분, 자동차 블로거 니 차독이요. 내 차는 변속기. 블로거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죠.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자동차 담당 기자 최진석 기자, 니 차독이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그 진석이 참진짜의 돌석자인가요? 아닙니다. 보배진의 필석입니다. 참돌이 하려고 그래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 브랜드 스토리 오늘 미니군요. 예, 오늘은 영국의 국민차 미니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미니입니다. 미니, 그것이 궁금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 브랜드 미니. 간단한 차체, 날카로운 주행 성능. 크기는 작지만 네로라 하는 스포츠카와도 서슴없이 경쟁을 벌이는 당찬 녀석. 그 이름 미니. 끝이 아니다. 위트 넘치는 마케팅 전략으로 전 세계 폭넓은 마니아와 팬층을 형성했다. 실용적인 차부터 모터스포츠와 패션 무대까지 점령해버린 미니. 올해로 설립 55주년을 맞은 이 브랜드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평범함을 거부하는 브랜드 미니. 지금부터 알아본다.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미니. 브랜드 스토리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 저희도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대놓고 물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 담당자도 이 자리에 인비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네, 초대했죠. 네, 초대했죠. 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코리아 작은 한국 원성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3입니다. 최진석 기자는 조용히 하세요.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그만! 저희의 장안의 화제 방송 이 권영주의 카조터 청취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저희가 미니의 마스코트인 불독 인형 스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스파이크. 그 이쁜 인형. 배구의 강 스파이크. 그다음에 뭐 야구 할 때 신는 스파이크와 뭐 이런 겁니까? 표현 방법은 똑같은데요. 네. 저희 마스코트의 이름이 스파이크입니다. 불독 인형. 네, 불독 인형 되게 이뻐요. 그래요? 네. 혹시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자, 스파이크를 5분께 저희가 주기로 하고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니는 뭐뭐뭐 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렸더니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미니는 원업이다. 미니는 세컨드다. 아하. 미니는 가장 영국적이다. 미니는 장난감 같지만 성능은 최고다. 미니는 내 첫사랑이다. 미니는 작지만 강한 차. 이거 다 미니 코리아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일단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원성민 매니저가 문자 돌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죠. 우리 저 최진석 기자. 니 차독이요. 내 차는 변속기. 미니는 맛있다. 맛있다. 타면 탈수록 맛이 있는 차. 그렇군요. 처음 탔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네. 있는데 빠지면 또 이게 맛에 헤어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 저 원성민 매니저. 미니는 즐겁다. 즐겁다. 사실 그 대단히 평범한 대답이에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형님에게 미니라? 우리 딸이다. 따님? 따님? 아, 예. 따님 우리 딸 미니 이름이 좋아. 미니입니다. 그래서 미니는 용주 딸이다. 권민입니다. 네,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으면 좋겠다. 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미니는 땡땡땡이다. 선물로 미니의 마스코트 스파이크 불독 아주 이쁩니다. 인형 드리겠습니다. 자, 니차드교 최진석 기자 브랜드 스토리 미니편. 미니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네. 미니는 진짜 작은 차인가? 원 매니저님, 진짜 작나요? 안 작아, 안 작아. 요즘 미니를 보면 크기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미니는 작습니다. 안 작아요. 하지만 이제는 미니는 더 이상 미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니가 더 이상 미니가 아니다. 최초의 미니는 1959년 출시가 됐는데요. 네. 당시 이 미니의 차체 길이는 3050mm에 불과했습니다. 3050mm. 네. 국산 경차 모닝에 비교를 해보면 모닝의 경우에는 3595mm이고 그렇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작은 차였는지. 모닝보다도 작은 차였네요. 정말 작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니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차체도 조금씩 커졌고요. 네. 올해 4월에 출시된 뉴 미니의 경우에는 차체의 길이가 3821mm입니다. 최초의 미니는 모닝보다 작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모닝보다 큰 미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자꾸 커지면 이 미니만이 갖고 있던 개성이 어떻게 좀 희석되는 건 없나요? 그렇죠. 미니가 자꾸 커지면 라지 돼야 돼요. X 라지라든지. X 라지. 미니는 미니의 아버지인 알렉 이시고니스가 처음 설계했던 당시의 개성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5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역사와 전통이 미니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벌써 55년이나 됐어? 네. 미니를 보면 이제 최초의 미니가 갖고 있던 이 동그란 헤드램프 또 박스형의 이 해치백 디자인 특징을 오늘날의 미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센터페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은 둥근 계기판도 최초의 미니가 갖고 있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 미니는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막 올라와요. 129님이 미니는 겉모습은 여자, 달려보면 거친 남자. 예. 괜찮은데. 맞아. 7314님이 미니는 완소 장난감. 완전 소중한 장난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원매니저께서는? 저는 겉모습은 여자, 달리면 남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미니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프리미엄이냐? 이거 고급차냐? 예. 고급차냐? 미니가 이제 대당 판매 가격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저 원매니저 연봉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가격대가 우리가 흔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양산차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아주 잘 팔리는 고급차란 말이죠. 이게 새삼 프리미엄 브랜드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최 기자? 네, 형님 말씀대로 이 미니는 동급의 이 공식 방송에서 형님이라고 권 기자님 말씀대로 미니는 동급의 다른 차량보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확실합니까? 비싸니까. 좋습니다. 예. 하지만 처음에 미니의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기에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게 영국의 국민차로 등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미스터 빈. 미스터 빈이 이제 영국의 국민차를 대변해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엔 싼 차였어요. 네, 이거 어쩌다 이렇게 고급차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미니의 탄생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니를 창조한 알렉 이시고니스와 수에즈 전쟁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렉 이시고니스는 미니를 개발한 사람, 미니의 알겠는데. 아버지로 뭐 워낙 유명한데 이 전쟁, 수에즈 전쟁은 뭔가요? 1956년 이집트 압델 나세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러자 당시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수에즈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중동과 유럽 간 원유 수송의 동맹 역할을 하던 수에즈 운하가 전쟁으로 봉쇄되면서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자 작고 연비 좋은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출시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미니가 등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참 재미나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 재밌죠. 재밌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미니는 땡땡땡이다.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데
8500님이 미니는 왕왕왕 미니만의 엔진음. 장난 아니죠? 장난이죠. 자, 4872님이 미니는 여왕님의 에마. 영국 여왕의 차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눌님의 차이기도 합니다. 아, 이분 거의 그 남편분이 노예 정신으로 부인을 모시고 삽니다. 부럽네요. 좋아요. 부러워요. 그래요. 사실 뭐 저랑 정신은 똑같습니다. 저는 뭐 거의 뭐.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불경기 고유가 때 경차가 잘 팔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이죠. 예. 근데 이 영국 서민의 발이었던 미니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모터 스포츠에서의 활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동차 생각합니다. 경주. 몬테카를로 랠리의 그 우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니는 차체가 작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핸들링까지 날카로웠고요. 이에 주목한 영국인 존 쿠퍼가 미니를 개조해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존 쿠퍼가 이렇게 튜닝 작업을 한 미니는 양산차로도 이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미니의 고성능 모델인 JCW입니다. JCW. JCW. 네. 존 쿠퍼 웍스. 존 쿠퍼가 작업했어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존 쿠퍼 웍스. 좋다. 몬테카를로 랠리는 지금도 월드 랠리 챔피언십, 그 요즘 현대차도 활약하고 있는 WRC에서 시즌 첫 경기가 열리는 모터스포츠의 성지로도 꼽힙니다. 그 몬테카를로 가보셨어요? 이 저는 차도기요? 못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무도 안 가보고 몬테카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아, 말로만 많이 들었죠. 우리 셋 다 못 가본 거네. 자, 그럼 우리 셋이 다음에 몬테카를로 네. 미니차가 랠리 추천할 때 한번 가보는 걸로 약속을 하시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라디오를 하는 걸로. 자, 그렇습니다. 이제 미니는 이 주행 성능을 얘기할 때 고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카트. 네, 고카트와 비슷하다. 네, 고카트라는 차량은 그 차체 뼈대 위에 엔진과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만을 장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동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즉각적인 핸들링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죠. 미니가 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카트 필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카트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핸들링 기술을 가장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아이톤 세나, 그렇죠. 미하엘 슈마우, 그렇죠. 세바스찬 베텔 이런 뭐 F1 최고의 선수들이 그분들하고 연락하십니까? 가끔 뭐 카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니 차도 기업니다. 예, 농담인 거 다들 아시겠죠? 네. 진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나는 저는 그 세바스찬 베텔하고는 네. 정말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했어요. 네. 제가 사인 한번 해달라니까 네. 시간 없다고. 저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하이 그랬죠. 또 왔습니다. 4372님이 미니는 감상품. 갖고 싶지만 5인 가족 가장인 제겐 실용적이질 않죠. 그저 바라만 볼 뿐. 싱글이었다면 사겠다만. 이게 참 이게 와닿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네, 이게 정말 아니 미니를 끌고 골프장 오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백을 안고 오셨어요. 거의 안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은 필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컨트리맨. 그리고 클럽맨. 클럽맨. 네. 촌놈. 멋진 촌놈. 자, 최 기자. 다음 주제. 다음 세 번째 주제 역시 이 프리미엄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미니를 입는다? 미니 옷입니까? 입게? 근데 입습니다. 이게 패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니 지금 원매전 양복 입었는데요? 매니저님, 패션하고 관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미니는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패션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미니스커트가 자동차 미니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패션입니다. 그렇구나.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1960년대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콘트가 작은 차 이 미니를 보고 이를 패션에 적용해 처음 미니스커트를 내놨습니다. 그게 미니스커트예요? 네. 이 파격적으로 짧은 길이의 이 스커트는 20, 30대 이 젊은 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로 인해서 1960년대 영국 런던이 프랑스 파리를 제치고 세계의 패션의 중심지가 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니가 정말 좋은 일 한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미니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니가 그 영국 자동차 산업이 사실 침체기 겪으면서 함께 판매 부진에 시달렸었거든요. 2001년에 BMW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BMW 그룹에 인수된 다음에 지금 전성기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미니가 이 전성기를 왜 맡게 됐느냐. 이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미니는 총 7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 2개짜리의 미니 쿠페, 길이가 길어진 클럽맨, 덩치가 큰 미니 컨트리맨, 네. 그리고 고성능 미니 JCW 모델들이 라인업이 있고요. 이거 다 더하면 한 30개가 넘죠. 엔진과의 가능합니다. 조합까지 고려하면 30개가 넘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신차가 하나 나왔죠. 국내에 지난 4월에 내놓은 뉴미니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세 번째 풀체인지가 된 모델인데요. BMW 그룹이 인수한 이후로부터 가장 큰 특징은 차체 크기를 이전보다 키워 실용성을 높였고 3기통 엔진을 출시해 연비도 한층 개선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 기자, 네. 3기통이라는데요? 3기통이면 예전에 마티즈 티코 이런 게 3기통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3기통 하면 아무래도 출력 배기량이 작으니까 출력도 좀 낮고 힘이 딸리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배기량은 1500cc지만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갖춰 미니 본연의 주행 성능을 잃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9.4km. 와, 19.4. 19.4. 네, 제가 지난주에 이게 복합이죠? 복합입니다. 이거 고속도로면 20이 넘는 얘기잖아요. 22예요. 22? 네. 22? 네. 와.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실제로 타봤는데 네. 고속도로 타고 영암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힘껏 밟았는데도 15 이상이 나왔어요. 와, 대단하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브랜드 스토리 두 번째 시간 미니였는데 미니. 저는 개인적으로 수에즈 전쟁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미니스컷. 미니스컷. 짧은 미니스컷. 역시 아직 젊음이라 좋아해요. 미니가 없었다면 얼마나 암울했을까. 좋아요. 최진석 기자, 네 차도 기어, 내 차는 변속기 오늘 수고 많이 했고 원성민 매니저, 상품기획팀. 맞습니다. 가격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는 땡땡땡이다. 잊지 마세요. 오늘까지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 페이스북에 미니는 땡땡땡이다라고 올려주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저희가 미니 마스코트 불독 인형 스파이크 드리고요. 그리고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올라왔네요 또. 계속 올라오네요. 1816님이 미니는 소형차계의 잡스. 혁신이라 부르죠. 뽑아주세요. 불독 갖고 싶어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뽑아 드리겠습니다. 니 차도 기어 원성민 매니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조타를 위해서 한 말씀 외쳐주십시오. 재밌다 카조타. 시작. 재밌다 카조타. 베스트 드라이빙의 동반자 권영주의 카 좋다. 자동차에도 이런 연구가? 자동차 이색 인터뷰. 오늘 자동차 부품연구원 연구원분들과 오묘한 자동차의 세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위직이 나오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노기환 센터장님, 정찬황 연구위원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 예. 우리 정찬환 본부장님, 예. 자동차 부품연구원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1990년에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시는 중소기업들 정찬환 본부장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만능 부품 해결사입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핸들 조작이라고 하죠. 조향 장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향 장치가 뭐냐? 자동차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조향 장치이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고, 네.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우리 정찬환 본부장님 평소 운전 많이 하시죠? 예, 예. 네. 저희들 현재 연구원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한 100km 정도를 운행해서 갈 때가 직접 있습니다. 운전하시죠? 네, 직접 운행할 때도 많습니다. 조향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드라이브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럼 나름 코너링을 구사하시면서 라이드 앤 핸들링을 예, 하신다는 말씀인데 예, 예. 얼마나 이게 빨리 어떻게 발전한 거예요, 센터장님? 근데 이 조향 장치가 실질적으로 일반 자동차 무게를 볼 때 한 2,000kg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바퀴 하나당 한 600kg이
가해집니다. 무게가. 그렇죠. 좌우를 합치면 1200kg. 1200kg. 그것을 어떤 조향 장치를 통해서 핸들을 움직여서 휠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그 힘을 증폭시키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계식 조향 장치는 네. 그냥 단순히 운전자의 힘만으로 조향 핸들을 그렇죠. 했지만 팔에 근육 생겨요, 오래 하면. 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링크에 그렇죠. 뭐 유압 범퍼라든가 네. 모터를 이용해서 보조 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도와주- 뭔가 줘야 돼요. 예,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서 많은 차량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말이죠. 핸들에 이것저것 뭐 많이 달려 있어요. 기능도 아주 다양해지는 것 같고. 예, 여기 이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또는 뭐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운전 상황에 따라 조향 기어비를 변화시키는 능동 전륜 조향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된 사례 차종이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예, 있습니다. 좀 전에 운전자 취향에 따라 핸들의 조향력을 변화시키는 네. 기능들은 네. 작년 2013년에 H사를 통해서 H사. 예, 능동 전륜 조향 장치와 같은 부분은 예. 그 BMW가 이미 적용을 해서 많이 이미 양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H사는 H사라고 하는데 왜 BMW는 BMW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십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H사 어디입니까? 예, 현대자동차.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공평하게 딱 공개하고 갑니다. 네, 요즘 그 재밌는 또 기능이 있는데요. 네. 핸들에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현재 운전자가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서 어떤 기능이 변화가 있을 때 몸에 신체에 네. 급하게 뭐 병원까지 정보가 전달된다든지 네. 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데 이 손에 어떤 그 센서가 이런 걸 읽어가지고 뭐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읽어서 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워닝을 주고 경고를 주고 병원 가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더 급한 경우에 좀 더 발전되면은 병원까지 바로 연결돼서 바로 그냥 응급 대기. 응급 대기도 할 수 있고. 병원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교통약자 운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도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 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 도움 주신 거 맞죠? 예, 뭐 직간접적으로 예. 대한민국 자동차 이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하셨네요. 예.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조향 장치가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앞으로 이 핸들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술은 이제 바이와이어라는 기술인데요. 바이와이어 전선 없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케이블 없이. 예, 그 조향 핸들부터 바퀴 요 사이에 기계 구조물을 다 없애고 아예 없어요. 중간에 연결 통로가. 예, 단지 이제 전선이나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옆 사람이 핸들말을 떼서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조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정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세상도 올 수 있다. 예. 사륜 조향 장치에서 후륜 조향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바이와이어 기술이 적용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닛산 같은 경우는 그 인피니트 Q50에 전륜 조향 장치를 스티어 바이와이어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조향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는 되셨나요? 일단 그 제 앞에 있는 미녀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청취자분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그 샵 연구사업원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당 주제를 선정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조향 장치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관리해라. 평소에 이제 점점 진화되고 있는 조향 장치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좀 이해하고요. 그다음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조향 장치가 경고등이 뜨면서 조향 장치가 잠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향 장치는 기계적인 구조상 잠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보조 조향하는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핸들에 걸리는 힘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럴 경우는 차분하게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 서서히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고 타는 자동차, 알고 보는 자동차 부품, 이색 자동차 부품 이야기,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정찬항 연구위원님, 노기환 연구센터장님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긋,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ong. 브랜드 스토리. 오늘은 미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와 페이스북 50원 부과되는 샵 연구소 문자 메시지로 미니는 땡땡땡이다 라고 올려주신 분 중 5분을 선정해서 미니의 마스코트 불독 인형 스파이크를 강하게 스파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 통통 튀는 멋진 생각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어떤 차 타고 계십니까? 20대는 빠른 차 좋아하고 30대는 SUV를 좋아합니다. 40대는 중형 세단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50대는 대형 세단을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떤 차일까요? 그냥 대중교통입니다. 설령 이용한다면 나이에 걸맞게 중후하고 품격 있는 무채색 세단을 고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 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60대를 위한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권영주가 60대를 위해 추천하는 차. 이효리의 빨간 자동차.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카 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타. 이제 파킹. 빨간 자동차에 몸 싣고서 떠나는 여행 너와 둘이서 라디오 볼륨 높여서 그게 따라 노래를 불러서 푸른 하늘 아래서 너와 단둘이 있어서 I am so happy Cause I'm stay alive I love you I'm beautiful I need you I'm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I'm beautiful I need you